이 딥페이크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 반에 있는 친구, 심지어 우리 학교 선생님, 심지어 우리 엄마, 네, 이런 지인들의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올려버리는, 올릴 때 개인정보랑 같이 올리고. 그중 10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가해자가? 83.7%입니다. 거의 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아이들 이 손에 핵무기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한 건 이게 막 학교도 공개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뭐 퍼지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처럼. 그게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또 이 딥페이크가 나올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교육 성산단 전문기관 자주스쿨 대표 12년차 성교육 강사 엔젤미남 이석원입니다. 후후후. 네, 안녕하세요. 자주스쿨 대표 김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정말 히든, 정말 굉장히 중요한 책 챗GPT 성적제 소개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책을 준비하면서 정말 엄청나고 끔찍한 사건을 마주하게 됐죠. 저희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거 심각하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건이 돼서 진짜 전 국민이 놀랄 정도로 이슈가 될 거라는 거를 예측을 못하고 사실 책을 쓰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뉴스로 접하시면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입니다.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강의를 나가면 딥페이크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죠. 네, 이 양육자님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뵙잖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성 문제가 있는데 혹시 뉴스에서 보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어떤 분들은 딥페이크요 라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세요. 아직까지도 이게 성과 관련해서 또 성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계속해서 걱정하시고 찾아보시나 이런 걱정이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딥페이크가 도대체 뭐죠? 딥페이크란요, 딥러닝, AI 기술과 페이크가 뭐죠? 속이다잖아요. 이 두 개 합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나체에 사람의 얼굴을 붙여서 마치 그 사람이 움직이듯이. 심각한 게 얼마나 이게 교묘하냐면 여러분 싱크로율이라는 프로그램 아십니까? 유재석 씨가 나오는데 가수들이 목소리를 따라하는데 AI하고 분간이 힘들어요.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얼굴마저도. 그럼 내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가의 딥페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인 척 위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끔찍한 게 이제 너무 걱정스러운 게 아이들이 그걸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직접 뭐 하고 있어요? 제작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해요, 이건 진짜. 딥페이크는 원래는 그런 용도로 뭐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모든 기술들이 다 그렇듯이.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오픈을 했더니 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이제 낳고 있고 그런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기술인데 한국에서 이거를 성적으로 사용하는 10대, 20대 청소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통계들이 나오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외신에서도 한국 큰일 났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고요. 맞아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죠. 맞아요. 법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데 맞아요. 이게 뉴스에 딱 이제 터지고 나서 한 달 만에 법이 바뀌고 강화가 됐습니다. 그럼 왜 그런 건지 알려드릴게요. 수많은 피의자들이 있겠지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올해 성범죄 피의자를 387명을 검거했대요. 물론 더 많겠지만 그중 10대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가해자가? 83.7%입니다. 거의 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아이들 이 손에 핵무기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너무 끔찍한 건 이게 막 학교도 공개되기도 하고 여기저기 뭐 퍼지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유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또 이 딥페이크가 나올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10대들이 이렇게 하게 됐을까? 저희는 너무나 솔직히 통탄스럽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를 뒤흔들 만한 성 문제들이 있긴 했잖아요. 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엠번방 사건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럴 때 좀 대처를 잘 했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빠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우리가 뭐
후회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 딥페이크 사건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 반에 맞아요. 있는 친구, 심지어 우리 학교 선생님, 심지어 우리 엄마 이런 지인들의 사진을 가지고 합성을 해서 올려버리는, 올릴 때 개인정보랑 같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 네.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로 꼽아봤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성교육의 부재입니다. 실제로 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을 만나보면 장난으로 그랬다, 뭐 이렇게 문제일지 몰랐다. 왜냐면 그 10대 아이들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찍는 촬영 문화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 문제인 것조차에 대한 어떤 윤리교육의 부재, 인성교육 자체가 없는 거죠. 강의를 나가면 아니 딥페이크는 아는데 딥페이크 관련된 윤리교육을 받았냐고 물어보면 양육자든 아이들은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 판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자기랑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물건처럼, 그러니까 내 어떤 성적 욕구나 호기심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도 정말 많은 이제 그런 행동을 했던 청소년들도 만나고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도 만나보면요, 그런 행동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내 가족이 당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분노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다른 친구나 그런 사람의 사진은 자기가 충분히 장난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랑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내가 호기심의 용도 혹은 뭐 놀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을 어떤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특히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내가 재밌는 놀잇감 하나 찾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에서 문제가 온다라는 겁니다. 심각하죠. 특히 여성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냥 대상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쭉쭉 이어진 거잖아요. 딥페이크가 갑자기 된 게 아니라 N번방 성착취 사건도 그렇고 일단 여성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도 않는 이런 문화들이 다 뿌리 깊숙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1번과 2번은 연결되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합성을 했고 누가 유포했는지 알기가 되게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처벌이 되게 약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10대, 20대들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재미삼아 했는데 걸리겠어? 어떻게 되겠어? 네. 걸립니다. 예, 퇴학도 당했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네. 정신 좀 차리세요 좀.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게. 네. 아니 자기가 법적 처벌만 안 나가면 그럼 나쁜 짓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가 되나?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안 가르쳐줘서 애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마음이 아프긴 합니다만, 아이들이니까 또 우리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강화됐어요. 법이 강화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되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욕하더만요. 한국만. 한국이 제일 최악이다. 실제로 맞아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전 기관에서 끝까지 잡겠다라고 선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혹은 장난으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켜서 진짜 이제는 이런 일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일이 생길 때마다 막 불안해하시고 맞아요. 교육시키고 그래요. 잠잠해지면 또 다시 생기고. 제가 예전에 어떤 소방관리를 만나서 200명 교육을 했는데 그쪽이 화재점을 굉장히 잘한대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칭찬도 받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담당자가 뭐라고 했냐면, 맞아요 강사님, 화재를 뭐 진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예방입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오늘은 정말 설명을 다 했잖아요. 첫 번째 인성교육의 부재, 두 번째는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 세 번째 법적인 처벌이 약하고, 이제 법적인 처벌이 능사가 아니죠. 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민주시민 의식을 높여서 옆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인간 그대로
존중할 수 있는 세상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어차피 법은 벌어지고 나서 맞아요. 대처법인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 법을 얘기를 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누군가는 잘못을 했고 누군가는 피해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우리 어른들이 앞장서서 신경 써주시고요. 정말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딥페이크 성범죄는 시작일 뿐이고 이제는요 앞으로 모든 분들이 이걸 깨닫고 공부해서 함께 성교육과 인성교육, 인권교육을 함께 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